아테온 R라인만의 특징, 전용 범퍼, 20인치 전용 휠, R 배지, 리어 스포일러, 쿼드 팀 머플러까지. 원래도 멋있었는데 더 멋있어졌네? 야, 까치 시끄러워. 쟤는 왜 지랄이야? 자, 오늘은 폭스바겐 아테온 R라인입니다. 이 아테온 이제 나온 지 좀 됐죠. 2022년 오늘 시점으로 이 장단점이 아주 뚜렷한 차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테온 R라인 사도 되는 이유와 사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환카. 자, 먼저 사도 되는 이유입니다. 이 아테온의 장점, 뭐니 해도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디자인이죠.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지금 봐도 솔직히 여러분, 근데 나 카메라 안 주니? 달라고 해야 주지. 아, 그래, 이제 줘. 자, 지금 시점으로 봐도 이 아테온 정말 디자인만큼은 짱이에요. 지금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아테온보다 더 멋있는 전륜구동 세단 있으면 한번 이름 대보세요. 뭐 푸조 508도 멋있고요. 또 볼보 S60도 참 멋있는 전륜구동 세단 중에 하나죠.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아테온이 1등이다 싶어요. 야, 멋있죠. 자, 원래 아테온이 멋있었던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요 가로 크롬 라인이 주간주행 등으로 쓱 이어지고요. 이 두 줄. 그리고 이 주간주행 등 사이에 렌즈가 딱딱 박혀 있는 요 얼굴.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싹 묶여지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싹. 멋있습니다. 크롬 라인 짝짝짝짝 지나가고 빛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렌즈 땅땅 박혀 있고 그 와중에 이 주간주행 등은 위로 철판 안으로 싹 파고들면 그 선을 이 보니 주름이 딱 이어받아 가지고 뒤로 쫙 뻗어나가고, 또 철판은 정말 예리하게 딱 집어놔 가지고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명확하고, 야, 정말 아니다, 감탄사 그만 내뱉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만큼 멋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얘는 세단이긴 하지만 쿠페의 실루엣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보시면, 자, 문 두 개 달려있죠. 앞문, 뒷문. 근데 이 실루엣을 보시면 정말 쿠페가 부럽지 않을 만큼 쫙 매끈하게 떨어지죠. 이런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붕이 좀 더 낮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선도 중간에 하나 집어넣었고요. 또 이 빵빵한 리어 팬더의 볼륨을 보세요. 빵 하고 튀어나와 있잖아요. 슝, 빵, 이렇게. 요 볼륨을 더 살리기 위해서 차체 하단부는 안으로 쑥 말아 집어넣었습니다. 이 팬더가 빵빵한 차들을 보면 팬더 자체도 많이 나와 있지만 주변부를 집어넣어서 얘가 더 나와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었죠, 넣었죠, 뺐죠, 빵빵. 어우, 이런 터치들 참 좋아요. 자, 뒷모습도 여전히 멋있습니다. 저 뒷유리부터 트렁크까지 한 번에 딱 열리는 패스트백 디자인. 지금 봐도 멋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R라인이죠. 이 R라인의 터치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R라인 전용 범퍼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아테온들보다 한결 공격적인 입모양을 하고 있죠. 요게 마치 그 비행기 날개에 보면 끝부분에 살짝 올라간 거 있죠. 윙렛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처럼 살짝 주름도 잡아놨고요. 또 바퀴를 볼까요? 바퀴도 R라인 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는 20인치죠. 이 차 크기랑 아주 잘 어울려요. 요 스포크 디자인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커팅이죠.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 바깥 부분만 깎아냈어요. 저는 여기서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반짝반짝한 부분이 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바깥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테두리만 은색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림이 훨씬 더 눈에 도드라지면서 실제 크기보다 바퀴가 더 커 보입니다. 이것도 R라인 전용 휠이고요. 여기 R라인 배지 있고요. 또 R라인에만 달려있는 요 리어 스포일러 조그맣게 트렁크 모서리를 강조해주고 있고요. 여기도 쿼드 머플러가 달려있습니다. 두 발, 네 개. 근데 각자 실제 머플러는 수도꼭지로 여기 이렇게. 자, 요게 페이크 머플러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하는데 얘는 그래도 좀 성의 있게 마무리를 해서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나죠. 요 깊이를 안으로 많이 숨겼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 겨울에 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멋있는 똥꼬를 가지고 있죠. 이 R라인의 특징이 실내에도 묻어나 있습니다. 하만 카든 스피커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저는 이 아테온 R라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시트더라고요. 이 보통 사이드 볼스터가 블록 튀어나와 있는 세미 버킷 시트들 여러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데 얘는 어깨 부분도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훨씬 더 운전자를 감싸주는 느낌이 강하죠. 전체적으로 이 아테온이 지금 폭스바겐 전체 라인업에서 플래그십 세단이거든요. 그 기한 모델의 마감을 나름 잘 구현해내고 있어요. 멋집니다. 아테온 R라인 사도 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준수한 달리기 실력입니다. 이 아테온 밖에서 보시면 잘생겼잖아요. 되게 스포티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만큼 잘 달리냐? 생긴 것만큼 잘 달리진 않아요. 근데 이 외모만 되게 날카롭게 생기고 성격은 순둥순둥한, 그렇진 않습니다. 생긴 걸로 미뤄 짐작했을 때 큰 실망하지 않을 만큼 얼추 잘 달려요. 출력이 이번에 10마력 올라서 200마력이 됐거든요. 원래 아테온이 190마력이었어요. 근데 출력을 조금 올렸죠. 엔진 자체는 똑같습니다. 직렬 2리터, 직렬 2리터는 뭐?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2리터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요 2리터 디젤 엔진 참 좋아하거든요. 한 190마력, 200마력 요 정도만 돼도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쏘고 싶다? 쏴줘요. 와인딩 달리고 싶다? 풍부한 토크로 잘 밀어냅니다. 이 아테온 R라인을 타고 있으면요, 뭐 출력에 대한 갈증은 거의 느끼실 일이 없을걸요. 300마력짜리 400마력짜리 타시다가 요걸로 옮겨오시면 에이 시시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분들이라면 오 지금 파란불 들어왔죠? 자 급가속, 이렇게 등을 쭉 밀어주는 요 디젤 토크, 요런 걸 딱 느끼다 보면 뭐 꽤 뿌듯합니다. 제가 제법 잘 달린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엔진이 아니에요. 하체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프링도 그렇고 댐퍼도 그렇고 말랑말랑 야들야들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연출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15단계로 조절되는 가변 댐퍼를 맞물렸죠. 이 15단계까지 필요한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1단계일 때랑 15단계일 때랑 댐퍼를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 사이의 승차감 차이가 꽤 크거든요. 지금은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더 편안하게 그냥 컴포트로 가볼게요. 봐, 방금 투둥투둥 엄청 야들야들하잖아요. 요럴 때는 생긴 거랑 달리 이거 그냥 뭐 스포츠 세단이 아니고 그냥 세단이네, 오히려 뭐 소나타 그랜저랑 비교해도 더 아늑하다고 느낄 만큼 말랑말랑합니다. 여기에서 주행 모드를 자 스포츠로 바꾸잖아요. 혹은 인디비주얼로 가져가지고 조정에 들어가셔서 DCC를 다이나믹 셔시 컨트롤을 방금 이렇게 컴포트 쪽으로 가 있던 걸 자 15단계를 거쳐서 가장 쪼여 놓잖아요. 스포츠 쪽으로 가장 오른쪽으로 해놓으면 방금과는 상당히 다른 하체 감각을 보여주죠. 벌써 달라요. 느낌이 지금 노면 상태 좋거든요. 퉁퉁퉁퉁퉁퉁, 요 빨래판 느낌도 훨씬 더 많이
실내로 넘어오죠. 와인딩에서도 기우뚱 좌우를 이렇게 롤링 심한 그런 몸놀림이 아니고 제법 잘 버텨주는 쪽으로 차의 성격이 바뀐다니까요. 지금 퉁퉁퉁퉁 방금 전보다 심해진 게 전달돼요. 아테온이 스포츠 세단의 외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좀 독일 차잖아요. 우리 독일 차면 되게 단단한 하체로 알려져 있으니 저거 좀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 이렇게 컴포트적으로 놓고 다니시면 국산 중형 세단 못지않게 편안합니다. 자, 우와, 지금 유턴하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운전대가 엄청 무거워졌어요. 인디비주얼에서 조정 들어가가지고 조향도 노멀과 스포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노멀로 놓으니까 와 잠깐만, 노멀 스포츠, 와 차이가 꽤 많이 난다. 지금 이 아테온 R라인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가 차의 출력을 감안하면 꽤 오버 스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피렐리 피제로 245mm 트레드에어 280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와, 이 정도면 한 300마력 400마력짜리 스포츠카에 신겨도 부족함이 없는 신발이거든요. 마력만 봤을 때는 이게 오버 스펙이구나 싶었는데, 이 하체의 성격으로 보면 이 정도 타이어를 신고 아테온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스포츠 주행을 연출하는데 낄 수도 있었겠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버스펙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 뭐 큰 불만은 아닙니다. 혹시 이 아테온 R라인을 유지하시다가 타이어를 교환하실 일이 있더라도 이왕이면 조금 끈적끈적한 약간 고성능 서머 타이어를 끼우시는 게 아테온을 훨씬 더 즐겁게 타실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 아테온 R라인 포모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포모션을 고를 수 있었죠. 트림으로 아예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R라인은 포모션이 기본입니다. 사실 뭐 200마력짜리 세단에 전륜구동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변해가는 걸 보면 겨울철에 한 번씩 폭설이 내리곤 하잖아요. 그럴 때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죠. 이 폭스바겐에서 쓰고 있는 포모션 할덱스 방식이죠. 평상시에는 거의 전륜으로만 가다가 엔진의 힘을 프로펠러 샤프트로 뒤로 쭉 보내요. 그러면 그 뒤쪽 차축 디퍼런셜 바로 앞에 다판 클러치가 있거든요. 그 클러치를 살짝 붙였다가 꽉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구동력을 최대 50대 50으로 나눠주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눈길이 아니더라도 뭐 있으면 평상시에 운전 재미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좋겠죠. 자, 이 준수한 운동 성능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DSG 변속기, 요게요, 이 동력 손실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반응 속도도 꽤 부드러운데 빨라요. 자, 1단입니다. 2단 감소 웅 했는데 내가 딸깍한 거랑 차가 실제로 웅 띄워주는 거랑 요 딜레이가 별로 없어서 운전 재미를 깎아먹지 않아요. 방금 하체는 좀 단단한 거 그 와중에 또 느껴지고요. 돌고 가속, 가속, 업시프트, 자, 다운시프트, 빨라. 요즘 DSG가요, 옛날 DSG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거든요. 이제는 누가 말 안 해주면 자동 변속기인가? 살짝 오해할 정도로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요 아테온 R라인에 들어가 있는 DSG, 요게 최근에 경험한 DSG, 뭐 티구안이나 다른 차에 들어가 있는 DSG보다 유독 좀 빠르게 느껴져요. 다운, 업. 아테온 R라인 사도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말해봅시다. 바로 나름 훌륭한 편의 장비입니다. 제가 왜 나름이라고 그랬냐면, 이 비슷한 가격을 주고 국산차를 사신다면 물론 이거보다 더 호화로운 편의 장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온 R라인에 들어가 있는 수준만 해도 뭐가 없어서 불편한 건 거의 없거든요. 자, 보세요. HUD 있죠, 열선 시트 있죠, 3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죠. 파노라마 선루프 있죠. 파노라마가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죠. 마사지 시트도 있지, 메모리 시트 있지. 이 R라인 시트만 통풍이 빠졌습니다. 일반 아테오는 통풍도 들어가 있어요. 1열에 한해서.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주차하실 때 아주 유용한 어라운드 뷰도 제공해주고 있죠. 또 뭐가 없어? 다 있잖아. 거의 이 정도면 다 있어요. 내 차가 워낙 편의 장비가 없어서 이게 호화롭게 느껴지나? 제가 평소에 이 편의 장비에 있어서 너그러운 편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진짜 이 정도면 불편할 거 딱히 없지 않나요? 수입차 중에 가끔 이거 어디 갔지? 싶은 부분들 간혹 있는데 아테오는 그런 게 딱히 없습니다. 있을 게 다 있어요. 아테온 R라인을 사도 되는 네 번째 이유, 바로 이거 말하면 욕하면 욕먹는데 바로 디젤 엔진입니다. 알아요. 저도 제가 딱 이걸 입 밖으로 뱉는 순간 뭐라고? 요즘 시대에 무슨 디젤 엔진이 사도 되는 이유야? 라면서 막 지금 욕하고 계시죠? 다 들려요. 제가 이렇게 디젤 엔진 때문에 사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젤 엔진의 장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연비요. 아테온 R라인의 제원표상 평균 연비 리터당 13.8km로 써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일상적인 주행하잖아요. 뭐 출퇴근길이건 장거리건 그냥 막 타잖아요.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그래도 15, 6, 7은 우습게 찍거든요. 아니면 진짜 연비운전을 하신다 그럼 20 이상도 아마 가능하실걸요. 특히나 이런 디젤 엔진들은 장거리 운전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사실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은 고속으로 장거리를 뛰면 연비가 별로 안 좋죠. 디젤 타고 어디 장거리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유소 들릴 때 마음이 뿌듯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번갈아 하시더라도 연비 차이가 크지 않고요. 제 차도 디젤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유소를 갈 때마다 요즘 가슴이 쓰리긴 하지만 여전히 이 연비의 우수성은 유효합니다. 아테온 R라인을 사도 되는 마지막 이유를 말해봅시다. 바로 출고 대기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요즘 뭐 대리점 가보시면 기본 1년이잖아요. 심하면 뭐 20몇 개월 이렇게 걸리고 그러거든요. 아테온 대리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면 차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차가 당장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첫 번째, 디젤 엔진입니다. 방금 사도 되는 이유에 디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디젤의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죠. 아까 욕먹느라 조마조마했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디젤이라고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거르잖아요. 이 아테온 지금 국내 시장에 디젤만 들어와요. 아무리 연비가 좋고 환경오염 안 일으키는 깨끗한 디젤이라고 쳐도 과거에 비하면 이 디젤 메리트가 상당히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아까 사도 되는 이유에서 디젤의 연비가 좋기 때문에 전체 유지 비용을 따지면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요즘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들 보잖아요. 그러면 와, 연비 짱이거든요. 거의 디젤이랑 맞짱 떠요. 심지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가솔린이라서 진동 소음도 한결 덜 하죠. 이 디젤의 경쟁력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디젤의 경쟁력이 앞으로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는 겁니다. 요즘 뭐 세계적으로 각국의 환경 기조도 그렇고 디젤은 이제 승용차 시장에서 영원히 빠이빠이인 것 같아요. 뭐 이미 사신 분들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 디젤을 산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러면 아테온 그렇게 차 팔고 싶으면 가솔린도 가져오면 되잖아. 이 아테온이요, 유럽에도 가솔린이 있고 미국에도 가솔린 모델이 팔리고 있어요. 유럽에 팔리고 있는 가솔린 모델을 우리나라에 가져오자니 우리나라의 가솔린 모델에 대한 환경 기준은 미국 걸 갖다 쓰고 있고, 그래서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고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또 미국 사이트를 가봤더니 미국의 아테온 가솔린 모델이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왜 안 가져오지? 걔는
2리터 가솔린인데 300마력짜리 사양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차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상위 트림 모델이니까. 인증을 새로 받자니 시간이랑 비용이랑 또 현재 판매량이랑 따져봤을 때 이거 이거 각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원래 팔고 있던 디젤만 계속 팔자 인 듯 싶습니다. 이 아테온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 수 없어요. 아테온 알라인을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오래돼 보이는 실내죠. 제 지인 중에요, 되게 친한 형인데 얼마 전에 보고 왔을 때 차가 침수됐거든요. 이거 웃을 일 아닌데.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아테온을 계약할까 하고 대리점에 갔어요. 딱 가서 봤는데 그 형은 차라리 디젤인 건 상관이 없대요. 근데 실내에 딱 타더니 잠깐만, 이게 실내가 어렵쇼? 에이씨, 안 사. 이러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살짝 오래돼 보이는 실내, 이 아테온한테 큰 단점이죠. 저도 그 형한테 아테온 괜찮아 라고 추천을 했다가 이 오래된 실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산다길래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기어노브, 요즘 어떤 차가 드드득 씁니까? 아니 버튼 혹은 다이얼, 최신 기어 스위치를 쓰고 있는 와중에 아테온은 아직도 불룩 튀어나와 있는 드드득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얘를 만약에 피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기어노브 바로 앞에 있는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휴대전화를 넣고 빼기도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또 아까 HUD 장점으로 꼽았었죠. 이 차의 급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아테온이 폭스바겐에서 플래그십 세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컴바이너 타입이 아닌 앞유리에 투과해주는 방식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9인치가 살짝 넘는 요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도 요즘 기준으로 보면 좀 작죠. 그래픽도요, 이 골프나 ID4 최신 폭스바겐 모델에 달려있는 인터페이스랑 조금 다릅니다. 가독성을 떠나서 조금 오래돼 보이죠. 그래픽이 너무 단조로워요. 너무 멋을 안 부렸어. 또 뭐 있냐 지훈아? 운전자가 좀 올드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너 내려. 보세요. 아테온 알라인 장단점이 확실하죠. 이걸 싹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아테온의 주요 타겟층이 30대, 40대 정도니까 본인이 젊다, 혹은 그 이상이더라도 좀 젊어 보이고 싶다, 그런 분들, 디자인 멋있는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 아무래도 아빠 차보다는 오빠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본인이 운전을 많이 해, 장거리도 많이 뛰고 주행거리가 길어, 그래서 기름값은 조금 비싸지만 이 긴 주행거리를 통해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분들. 자, 끝으로 당장 차가 필요하신 분들, 딱 요 4가지 조건,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신다 그러면 아테온 알라인 강추드립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건에 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황카. 야, 까치 시끄러워.